왜 중고문화재단에서 기후 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전시를 개최하는지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 말씀,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을 끝낸 후 전시 투어 순서로 진행되니 관심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전시 투어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CPP 기후환경사진 프로젝트 조직위원장이신 조세현 중고문화재단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주최사인 국립생태원 최선두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술감독이신 석재현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CCPP 사진전에는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미국, 벨기에 출신의 사진작가 4분의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그중 2분의 작가님이 미국과 벨기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크리스 조던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빅 하네스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CCPP를 이끌어가는 조직위원으로 생명다양성재단의 최재천 대표님, 주식회사 올가니까 홍정욱 대표님,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님,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정재승 교수님,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작가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님이 조직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배우시자 따뜻한 카리스마 국민 배우신 김혜자 배우님께서 오디오 도슨트와 홍보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직위원회와 참여 작가님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소개는 발표해드린 프레스킷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 통역에는 우승본 통역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조직위원장이신 조세현 중고문화재단 사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고문화재단 사장이며 사진작가인 조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번째 기후환경사진전입니다. 작년도 올해도 이제 제목은 그때그때 기획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이 갤러리가 잠깐 소개하면은 그전에 이제 우리 충무아트센터에 70평 정도의 작은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렇게 300평으로 확장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반응을 봐서 이 갤러리는 조금 더 크게 확장될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시겠지만은 앞으로 뒤로 공간이 한 400평 정도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니즈가 다른다면은 더 발전적인 생각이 나가고 저희 충무아트 센터가 뮤지컬로 유명한 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미 대극장, 중극장, 서울극장, 3개의 극장이 있고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공연 문화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제 20년 만이 했습니다. 산으로 치면은 이제 청년이 되었죠. 새롭게 도약한 이 시점에 저희 갤러리가 공연 문화와 더불어서 시내 한복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디어 언론에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과 좀 예정을 가지고 좀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에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조던은 아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바로 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조 작가님은 한국에 벌써 2번, 3번째 오셨어요. 굉장히 관심을 많고 전시도 많이 했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많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뭐 작가들 소개보다는 앞으로 아트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 자리에는 뭐 물론 참석하지 못했지만 내일 참석 예정입니다. 저희 국민배우 김혜자 선생님께서 작년에는 저희 도서터를 이배원 배우가 이렇게 홍보대사 겸 도서터 했는데 올해 또 기꺼이 김혜자 선생님께서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이 작품에서 도서터를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반응이 좋은 것 같고, 또 특히 원래 작년에 저희들 이렇게 조직위원회 힘을 실으신 분들이 소개해드렸지만은 초대 생태원에 오늘 우리 국립 생태원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최대천 박사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정대성 카이스트 교수님, 성길령 작가, 환경재단, 그리고 원래 또 처음으로 새로 저희들한테 힘을 대주신 유현준 건축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후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앞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한국 내에서 그런 조직위원들의 조언과 이런 도움 때문에 크게 이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이 전시를 위해 가지고 조직위원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정재성 박사님과 최대천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좀 많이 오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는 또 여기 신약부에는 대한민국의 유선 조교 단체가 많다. 영동성당, 영력교회, 정동교회 등등 교회에도 좀 홍보를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굉장히 직접적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발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서 저희하고 이렇게 대화해 주시고 우리 미디어 교수님들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최사인 국립생태원 최성도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립생태원의 전시교육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선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생태원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희 이제 생태원은 다 아시겠지만 서천에 있고 주로 이제 생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이고 조사기관입니다. 또 멸종위기 보건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전시 원칙을 갖추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전시 원칙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생태 전시 여러 가지 또 환경 교육, 생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주제 또는 그런 것들을 생태와 문화 또는 생태와 그런 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를 고민해오고 있었는데 작년 저희가 작년부터 제가 운 좋게도 중국문화재단과 같이 MOU를 체결하고 이런 환경전 사진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이 했던 컨텐츠리얼 그 사진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작년에 9월부터 2월까지 진행했었는데 한 15만 명 정도가 다녔습니다. 네, 큰 호응이 좋았고 올해도 이제 두 번째 전시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더 글로리어스 월, 이 주제도 기후 위기뿐만 아니고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라든지 동식물 서식처 문제, 또 현대 문명 사회가 누리고 있는 이 소비 문화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 의식을 던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태원에서는 이제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시를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아마 큰 좋은 전시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 생태원의 전시까지 또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렇게 좋은 전시는 조세현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 영광 이런 거에 힘입어서 좋은 전시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중구문화재단과 더 많은 협력 사업, 또는 콘텐츠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시가 오늘부터 내일부터 있게 되는데 좋은 전시가 되기를 바라고 기회가 된다면 서울 시민들이 저희 생태원으로 많이 찾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석재현 예술감독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희 기후환경 사진 프로젝트, CCTV 프로젝트 예술감독 맡은 석재현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이 공기관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를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글로벌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시와 여러 가지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예술에 대한 접목에 대한 차원을 시작해 주셨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중구문화재단 충무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원래 특히나 더욱더 든든하게 국립생태원이 함께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 이번 이 전시는 작년과 사실은 큰 맥락에서 주제는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한 기후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되냐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구 환경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어 있고 인간과의 교주화로움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5명의 작가들이 작품으로 이 자리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그때의 키워드는 티핑 포인트, 우리가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시를 구성하였다면 올해의 전시의 키워드는 기후 감수성입니다. 우리 누구나 요즘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사회적 이슈로서의 기후 환경에 대한 위기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부분들에 대한 감각, 감수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수성은 극단적인 정보로서 사람들과 이렇게 어태치될 수 없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의 주제와 타이틀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The Glorious World, 정말 장엄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 지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베풀어 왔었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부터 이미 우리는 위기를 느끼고 있고 짧은 미래에 어떤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냐는 부분에 대한 시작점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더 글로리어스 월드,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부분, 사회적 문제를 아름다움으로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뽑아낸 것은 중의적이고 모순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이 현대 문명의 속도에서 잠깐 멈추고 우리 스스로를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지구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각각의 인간들이 서로 어떻게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지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부분이 전제 둘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이 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태고적인 신비로 아름다움과 또 여기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여주는 라그나르 악셀슨의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 구성 자체가 이 아름다움, 우리 태고적인 어떤 삶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는 우리 문명의 이기 아래
인간들의 편리함과 뭔가 문명의 어떤 이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 동물의 서식지가 사라져가고 있고 또 과대 대량의 소비로 인해서 쓰레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분출함으로써 우리들의 유차한 문제들을 다음 전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겁니다. 니카네스의 어떤 두바이가 그 대표적인 장소이긴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 조던의 작품을 통해서는 저희가 잠시 하나의 이미지 또는 연속되어 있는 그 시리즈 안에서 정말 자연에 대한 그 고귀함과 숭고한 미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의 이 네 번의 작품을 통해서 이 전시기획의 서사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질문을 통해서나 전시 투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작품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한해 주신 두 분 작가님들의 인사 말씀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조던 작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순차 통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and greetings. I am so happy and honored to be back in the beautiful culture of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this visionary exhibition.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또 이런 정말 좋은 철학과 비전을 가진 전시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을 생각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For many years, my work has looked into the darkness of our culture of mass consumption. And I know this is not easy material to face. It can raise uncomfortable feelings that are hard to bear. 네, 저는 수년간 우리의 소비에서 보여지는 그 어두운 단면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작업을 해왔는데요. 사실 그런 작업을 바라보는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me love South Korea so much is that I see an audience of people here who have the courage and the integrity to engage these issues. 네, 제가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시에 오시는 관람객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하고 인volve 되는 데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계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And I think this is maybe why my work is known in South Korea more than anywhere else, including my own country.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제 작품이 제 고향인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One of the bodies of work that is being shown here is my series called Running the Numbers. And the idea of this work is to visualize statistics about our mass consumption. 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는 그 작품 타이틀이 숫자를 따라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소비 행태를 통계학적으로 그것을 통계학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화해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Last year, by the burning of fossil fuels, humans emitted 36 gigatons of carbon into the world's atmosphere.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전 지구적으로 36기가톤에 달하는 탄소가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따라서 대기로 뿌려졌습니다. That is 36 billion metric tons of an invisible gas. 그렇다면 이것은 360억 메트릭톤인데요. 그것이 이 가스 하나하나를 봤을 때 이만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We know from psychology that numbers like that are orders of magnitude larger than the human mind can comprehend. And yet every day
we read these statistics, numbers in millions or billions, about phenomena related to things we consume. 네, 심리적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할 수가 없고 전혀 와닿지도 않죠. 그래서 그런 이 유닛들을 보면 뭐 밀리언, 빌리언이잖아요. 막 100만, 억에 달하는 그런 숫자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 숫자들은 모두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따른 통계학적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In the absence of comprehension, then it is hard to feel anything about those phenomena. And if we don't feel anything, then it is hard to find the motivation to make the changes we need to make to solve these global problems. 이렇게 그 숫자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면은 그것을 공감할 수가 없고 느낌이 없으니까요, 감흥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필요로 한 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습니다. So my series that I call Running the Numbers is aimed at illuminating this disconnection. 네, 저의 숫자를 따라서 이 연작은 바로 이 연결의 부재,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I also find lately that I feel tired from all of the bad news. And I sense that many people feel this way around the world.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이런 나쁜 뉴스들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for this reason, I wish for a new environmental message that is more hopeful and inspiring for our times. 그래서 저는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환경 메시지를 던지고자 합니다. This is why my new work is turning toward the transformative power of beauty. 그래서 저의 새로운 연작은 이 아름다움을 통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Philosophers and poets for centuries have spoken of the tremendous power of beauty to connect us with our essential self, the place inside of ourself that loves the world. 네, 많은 철학자들과 시인들은 이미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내면의 나와 다시 한번 연결시킨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I'm particularly interested in a kind of subtle and complex beauty that we find in the contemplation of stillness.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명상적이고 그런 고요함이라는 것에 아주 복잡하면서도 그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I know as journalists, all of you have a million things pulling you in other directions, and so I'm grateful that you are here today for this conversation. 네, 기자님들 정말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작품과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Together, we can all collaborate, using the power of art as a tool for the healing and the evolution of our culture. 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 예술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리고 세상을 힐링하는 그런 일에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닉 하게스 작가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body. Thanks for being here. I would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the
Chungkung Art Center and the National Institute for Ecology, and special thanks to Sok Jae-hoon. Always a pleasure to work with you. The work that I'm showing here is called Garden of Delight. It is the result of 5 trips that I did to Dubai.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중국문화재단과 국립생태원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석재현 감독님, 네, 언제나 함께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기쁜 일이어서 이번에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희의 정원이 제가 가지고 온 연작의 타이틀인데요. 이것은 제가 두바이로 갔던 5번의 여행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Until the 1960s, Dubai was just a regional trading post along the Persian Gulf with no electricity, no running water. But this changed with the discovery of oil in the 60s. Since then, the city evolved in high speed into the ultra-modern metropolis that we know today. 네,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두바이라고 한다면은 페르시아만에 있는 작은 무역항으로서 그곳에는 전기도 없었고 수도도 없었던 그런 폐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에 거기서 석유가 발견이 되면서 초고속 모던 메트로폴리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도시로 변모했죠. So I chose Dubai as a place and as a topic to make a photographic work about it, because I think it's one of the most, or maybe the most excessive example of high-speed, neoliberal and market-driven urbanization. And with neoliberal, the neoliberal city, I mean the city that has been built with the main goal of making profit. 네, 두바이를 나의 사진의 소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데에는 두바이야말로 신자유주의적이고 또 시장 중심적인 도시화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부분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이 도시는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다라는 점이죠. To a lot of people, the story of Dubai is a success story, and it's true on an economical level. It's a success. The economic freedom is total. Political freedom is near to zero, and this economic success story comes, of course, with a price, both on social and ecological level. On a social level, I think we all are aware that the city has been built by cheap labor forces coming from Pakistan, Bangladesh, Nepal, also from Africa. They work long hours for little money, they sacrifice their own lives for their family back home. 네, 두바이는 정말 성공한 도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공담의 도시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로 보자면 100% 자유가 있지만 정치적인 자유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지요. 바로 사회적으로 또 생태학적으로 말입니다. 사회적인 그런 대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멋진 도시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모두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값싼 노동력에 기대서 그런 도시가 만들어졌고요. 이런 노동자들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최악의 노동 환경에서 제대로 공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But also on an ecological level, I don't think Dubai is showing us the most or the best way how to build the city. It's a city in one of the hottest parts of the world, where temperatures can reach 45 degrees in summer. It's a city with little water resources, and all the water has to be desalinated from the sea, costing enormous amounts of energy. Cooling down all the skyscrapers, hundreds of skyscrapers in the desert, costs enormous amounts of energy as well. So all in all, Dubai, the people living in Dubai have the biggest or the largest ecological footprint in the whole world.
네, 또한 생태학적으로도 우리가 도시를 만든다라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좋은 예를 보여주는 도시가 절대 아닙니다. 전 지구적으로도 가장 뜨거운 곳, 여름이면 45도씨까지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곳에 있는 도시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원이 모자르지만 엄청난 담수화를 통해서 물 쓰듯이 쓰고 있고요. 그 담수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초고층 빌딩을 짓고 또 그곳을 냉방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지구에서 가장 많은 생태 발자국을 내는 도시입니다. So by showing a bit of the Dubai lifestyle in my pictures, my goal is to hold a mirror to the audience. The world in Dubai is not so different from our world. Actually, it's the Western culture in the Middle East, based on consumerism and entertainment. So I hope that beyond the colorful and sometimes humoristic pictures, people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e deeper layers of the image, and I hope it will be a call for self-reflection on our behavior as inhabitants of this world. Thank you. 네, 두바이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 작품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특히 서구 문화, 서구의 그 엔터테인먼트와 소비주의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작품은 굉장히 컬러풀하고 또 어떤 부분에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레이어 속을 보고 우리 모두가 이 지구를 사는 거주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순서는 못하셨지만 예술 감독님께서 나그나르 악셀손 작가님과 마르코 가요티 작가님의 작품 소개를 해주시면 기자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방 1전시실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요, 아이슬란드에서 41년간 사진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나그나르 악셀손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탐험가들의 북극 탐험의 이야기를 즐겨 보았고 또 가까운 데서 경험을 했다라고 제가 직접 듣고 글로써 도와줬습니다. 이분이 30여 년 전에 지인으로 지내는 그곳에 살아가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연히 듣게 된 말 한마디가 자신의 어떤 삶의 그런 사진적인 방향성에 큰 변화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 농부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상하다. 어른이 병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다더라고요. 아마 이때부터 점차 이 생태계 변화가 생기고 빙하가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시점부터 이 나그나르는 정말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북극의 7개, 8개 나라를 다니면서 육로로 또는 쓸매를 타면서 사냥꾼들과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경비행기를 몰면서 이 변화하는 이 지구 북극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 왔었습니다. 지금 이번 전시를 통해서는 현재 전체 작업 중인 8개의 나라 중에 3개 나라만 제가 셀렉션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시베리아, 그린란드 이 3 나라의 모습들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곳이 태고적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을 아직까지 겨우겨우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북극의 가장자리 또는 세상의 가장자리인 이 지역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지구온난화의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빙하가 녹음으로써 이 썰매들이 또는 사람들이 다니던 이동 통로가 사라지게 되고 여름철이면 녹았다가 겨울에 일시 얼죠. 하지만 이 길은 이미 미끄러워져서 썰매들이나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 것.
그리고 이곳에 살아왔던 이 야생 동물들은 이 장모기를 구할 수 없는 현실적 참혹한 상황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기에 이 라그나르는 오늘도 현장에서 이 사라져가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인간들이 어떻게 자연과 동화되고 순화되며 적응하며 살아왔던 이 과거의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현재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과 한 3, 4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본인이 직접 오셔서 기자분들을 만나고 관람객들을 직접 만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4월, 5월 계절이 따뜻해지면서 본인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지금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어쩌면 원래 만나는 이 썰매를 몰고 다니는 이 헌터들의 모습을 내년에 못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한국에 서울에 오는 것보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안타깝게는 안타깝지만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음을 대신 전해달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실 그 작품들은 저희들이 늘 어릴 때부터 야생동물들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호기심 있게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이 동물들의 세계들을 저희들이 TV 매체를 통해서 가까이 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 동물원 또는 와일드 애니멀을 보기 위한 사파리들을 찾아가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과 동물은 가까운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마르코 가요티 이탈리안 사진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야생 동물은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 작품들을 처음 접했을 때 사진이 좋다라는 느낌이 것보다도 훨씬 더 다른 감정적 교감을 느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살아온 어떤 그런 환경에서 이들이 표정으로, 몸짓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 마르코 가요티는 이티오피아, 고원지대, 인도네시아의 밀림 지역, 또는 북극까지 찾아다니면서 10년 동안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사진에 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그 이기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문명들이 자꾸 확장되면서 동물들의,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근 10년 동안에 200여 종의 척추동물들이 멸종위기에 달했다는 얘기를 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현장들을 가요티는 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표정에서 우리 인간으로 인해 말미암아 사라져가는 이 지구의 위기로운 상황들을 이 서식지의 모습으로 야생동물들의 감정적 보조들을 사진에 보여 준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 두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10월달 국립생태원에서 전시 오픈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 두 분 작가님을 다시 한국에 모셔서 저희 전시를 같이 한번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질문 있으신 분? 예. 안녕하세요. 뉴스원 황덕현 기자입니다. 저는 환경 담당이고요. 이익과 프레스에게 각각 하나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심각성이야 세계에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지만 기후 문제가 정치적 도구라든지 경제 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예술 작품에 얼마큼 더 담으실지 궁금하고 프레스의 질문을 드리자면 러닝 더 버스 굉장히 시각적 샤프를 줄 만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너스 탄성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2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봉투 같은 것들이 쓰였다고
나와 있는 모습 봤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00,000, 뭐 1,000,000 이렇게 더 커진다고 해서 그 감동이라든지 각성을 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임팩트를 작품 안에 담으려고 고민하시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that deeply engaged question. For m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onnect with our heart, to connect with what we feel. And this is the dangerous part of speaking to each other in the language of statistics, is that there can be an absence of any feeling.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또 감정과 감정으로 서로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만 계속 접근을 하고 숫자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적인 연결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But I notice many times there is resistance to feeling something. And so to seduce the viewer to come and look at my work, I have to trick them a little bit. 그런데 뭔가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내 작품을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관람객들을 조금 속이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So from a distance, my work, those running the numbers pieces are non-threatening. It's just a beautiful painting. 멀리서 제 작품을 보면 사실 전혀 위협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죠. And then as you walk up close, you begin to see the texture and have the almost humorous shock experience of seeing that what you're really looking at is hundreds of thousands of plastic bags or plastic bottles or something like that.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재질들이 눈에 도드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유머러스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쇼킹한 그런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다름 아닌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수십만 개의 비닐봉지였구나, 이것이 수십만 개의 이 플라스틱 병 뚜껑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죠. And by that point, you're up very close to the large print. It's really in your face. And you intuitively comprehend the number of those things that you're seeing. And still, there's nothing threatening you.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것들을 보고 나서는 자연적으로 이게 도대체 몇 개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자체가 그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And then the final step is you read the plaque on the corner that says, this is the number of plastic bags that we consume in the world every 10 seconds. And by then it's too late. I got you.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옆에 붙어있는 이제 설명을 봅니다. 그 설명에는 바로 이만큼 어마어마한 수십만 개의 비닐봉지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10초에 한 번씩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람객한테는 너무 늦었습니다. 바로 제 손아귀에 있습니다. And my wish in that process is to help us feel something in that moment that we might have had resistance to feeling. 바로 그때 그 전까지는 느끼고 싶지 않았던 어느 정도 저항감이 있었던 바로 그 감정을 바로 그 순간 느끼기를 바랍니다. And in that feeling, then, in a way, we arrive home to a more authentic relationship with that phenomenon. 그렇게 되면 그 현상에 대해서 정말 피부로 느끼고 본인의 내면의 울림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님께도 좀 드렸습니다. 같은 질문이신가요? 각계 질문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아니셔서 이 작가님은 그러니까 예술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As a question to you, once again, 기후 위기가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전 세계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 도구라든지 에너지 정책 때문에 회행하고 있는 경우가 회행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문제 의식을 얼만큼 더 작품에 드러내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kay. Photography is about communication. I have an idea in my mind. I want to express a certain idea or a certain concern because it's one of my subject choices and motivations comes from concern about the state of our world. So you need to find a visual language to convey this feeling that you want to this topic. I just used the photographic tools for that. You will see most of my pictures have quite a classical feel in terms of technique, composition, the use of light. Beyond these formal aspects, I also try to include, which I said already, humor, irony. There's a lot of irony in the images, absurdity, confusion, surprise as well. Like I want to try to obtain this effect that when people look at a picture that they can't believe their eyes at first. Like, what is this that I'm looking at? So this kind of effect of surprise. So these are all. 네, 저는 사진은 소통의 매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업을 시작할 때는 항상 제 주변에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저의 걱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걱정 그리고 나의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 비주얼 언어를 찾아야 할 텐데요. 저는 사진을 그 비주얼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굉장히 고전적인 사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진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유머, 아이러니, 부조리, 혼란스러움 그리고 서프라이즈와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사진을 보면서 관람객들이 도대체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서프라이즈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I think that's about it. Yes. 네,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프레임을 아까요 기자고요. 관람객으로서 작품하는 이 전시회를 좀 느꼈던 거 아직 기존할 때는 저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관객으로서 보는 거고 두 분 다 이 주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다른 지금 작가들의 작품에 어떤 점을 느꼈는지 좀 For me, this combination of artists in this particular show, I find it profoundly moving. Moving, yes. It's, I don't think I've ever been in such a powerful photographic show before. And
at least in my own experience walking through it a few times now, we begin in paradise and we have to have the courage to walk through hell. And then we have to get back out the other side having changed. That's my experience of this work here so far. Thank you for your question. 네, 저는 여기 와서 이 네 작가의 작품들의 조합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파워풀한 전시는 정말 처음이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저한테 큰 인상을 남겼는데요. 지금 이 전시 공간을 제가 몇 번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먼저 낙원에서부터 파라다이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옥을 지나갈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을 지나서는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이번 이 전시에서 경험한 바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Yeah, I couldn't agree more. I think it's a very powerful curatorship. When I look at these pictures of Axelson and the pictures of Gayoti, yeah. These were bodies of work that I didn't know before. I knew some of Chris's work, but when I look at these pictures, I rather want to be there than in Dubai. 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파워풀한 큐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셀슨 그리고 가이우티 작가님은 제가 몰랐던 작가님인데 제가 크리스 작가님 거는 좀 알고 있었지만 여기 와서 이제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보면서 두바이가 아니라 저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의 질문에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전시 기획을 하려고 보면 현장에서 지금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사실 크리스 조단 같은 경우는 파타고니아에서 왔습니다. 원래 시애틀에서 살다가 5년 전 파타고니아에서 선택 또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새로운 어떤 작업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계시다가 저희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보여주는 두 가지 사진 시리즈와 한 가지 필름이 따로 있습니다. 가시면 산전시를 하시면 직접 보시게 될 텐데요. 특히 이번에 소개하는 그 황홀한 배우로 번역을 한 시리즈는 국내에 처음 소개를 하는 시리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가들 중에 각각 처해 있는 나라, 문화권, 또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분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합을 맞춘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우리가 이러한 사진 프로젝트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과 또 그리고 서울 시민, 또 한국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느껴야 될 것인가라는 중요한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가들을 섭외를 하게 되고요. 이 섭외 과정에서 서로들 사실 몰랐습니다. 같이 참여한 작가들이 누구인지 이러한 과정 끝에 전체의 서두부터 클라이막스, 엔딩이라는 부분을 순환 점들을 만들어 보면서 상상으로 이 작가들의 시리즈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각각 작품들을 전시 공간에 맞는 셀렉션을 별도로 다 진행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요즘 줌이나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으로 작가들과 소통해 오면서 셀렉션을 같이 하고 작품의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하고 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석재현 예술가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주셔서 기자님께서 충분한 답이 되셨을지요? 네, 다음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한 질문만 더 받아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유시현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기후위기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인데 그 한순간에 포착해서 사진 작품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작업에 대한 그 순간에 포착하는 그런 데 어떤 기법이 있다면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카네슈 작가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실제로 이런 기후환경 위기를 만들어낸 국가들은 서구에 더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두바이라는 중동의 국가를 선택하셨는지 그것이 지금 그게 명확히 보여주는 공간이었던 것인지 혹시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 분의 작가님이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카네스 작가님에게 드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들어보겠습니다. So why I chose Dubai as a subject? For me, Dubai is not an exotic city. It's not a faraway world. Actually, I think it very much resembles how we live in the West, because 90% of the people living in Dubai are also expat people and workers. So there's little local culture. So I consider Dubai as a case study for a much bigger tendency in the world. And it's not my aim or my goal to attack the people of Dubai, but it's more or less a general critique on our capitalist consumer society. And I went to Dubai because for me that's the most clear example that I could imagine in the whole world. We can see traces of Dubai anywhere, also in my country, but it's much more visible in Dubai, so that's the reason. 네, 두바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곳도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엑소틱한 곳도 아닙니다. 사실 서구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두바이에 있는 그 두바이 거주민들 중에 90%가 사실은 그저 잠시 와서 일하고 가는 그런 기러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컬 문화가 거의 없어요.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더 큰 이 세상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서 케이스 스터디를 두바이를 잡은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두바이나 두바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본주의와 우리 소비사회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비판을 하자라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두바이만큼 그것을 잘 보여주는 도시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두바이야말로 아주 명확한 예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눈으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바이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And to answer your first question, global climate change is an incredibly challenging photographic subject. And really, mass consumption is a challenging subject because it's spread out over the entire globe. And there's nowhere a photographer can go and stand in front of all of our waste. And specifically with climate change, there's an additional challenge, which is that carbon is invisible. How much is 1 pound of carbon? Like how do you photograph an invisible, billions of tons of an invisible gas?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후 변화를 사진으로 찍어낸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도전적인 일이고요. 소비 문화를 또 사진으로 찍어낸다라는 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한 곳에 집중되어 있건 어떤 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그 현상이 있고 그것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죠. 그리고 쓰레기를 만약에 찍는다라고 하면 작가가 어디를 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십억 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탄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사진으로 찍습니까? 수십억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네. The way I think of it is climate change isn't really the problem. And our garbage isn't really the problem. Those things are symptoms. They're physical symptoms in the physical world of a deeper problem that lives inside here. And until we solve this one, we aren't going to solve the physical problem out there. So really, I'm more interested in the psychology of mass consumption. And that's kind of where I aim my work. 네, 기후변화, 쓰레기, 사실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어떤 물리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그 증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물리적인 문제는 다 우리 머릿속의 문제이고 우리 머릿속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제 사진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비주의의 심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Yeah, actually, my work is not addressing climate change directly. It's showing a way of life that could lead to climate change. So there's no direct visualization of the problem. It's all connected, of course. 네, 제 작품은 기후변화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요. 기후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그런 포착하는 그런 행위는 아닙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기자님 계실까요? 질의응답 시간에 이것을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5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 가운데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나오실 수 있을까요? 뒤에 빔 프로젝트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되셨고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네, 이것으로 CCPP 기후환경 사진 프로젝트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갤러리 1번이고 뒤편 좌측 통로로 동관과 3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쁜 걸음해 주셨는데 전관 모두 관람해 주시고 4개월간 진행되는 CCPP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천하신 기자님들께서는 갤러리 앞 데스크에 주차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not going to repeat myself. I think I'm just going to pick out a few images and elaborate a bit more on those specific images. 네, 이미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반적인 그런 정보나 아니면 맥락에
이번에는 개별적인 작품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So the big eye catcher behind me is a prototype of a holiday villa that you can rent as a tourist. It is called the Floating Seahorse, and it is situated in the world, and the world is an artificial island group that has been artificially constructed within the Persian Gulf. 네, 여기 보시는 이 작품이 굉장히 윤기를 끌죠. 네,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떠있는 해마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휴양 빌라로 투어리스트들이 와서 쓸 수 있는 이런 물 위에 떠있는 그 빌라의 프로토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페르시아 걸프만의 인공섬에 지금 떠있는 모습입니다. So the villa is partly under the water surface. So the bathroom and sleeping room is under the water. So you can wake up, open the curtains, and you can see. If you believe the advertisement, you can see a lot of colorful fishes and coral reefs. But when I was there, it was just our own brownish, murky water. 네, 이 아랫면에는 반 정도가 지금 잠겨 있어서 이 밑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객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딱 치면 광고를 보면 거기에 이제 푸른 바다와 산호초와 여러 가지 열대어가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직접 봤을 때는 그냥 흙탕물이었습니다. We see a lot of beaches over there. Tourism is one of the main economic pillars of Dubai. A lot of people go there for their holidays. The reason why they built these artificial islands, we all know this palm-shaped island, I guess, but the reason why they build all these islands is to extend the amount of beaches. More beaches means more hotels. More hotels means more tourists. From the 60 kilometers of natural coastline, Dubai now has more than 1,000 kilometers of beach. 네, 저기 보면은 해변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두바이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업입니다. 인공섬, 아마 아시겠지만 그런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알고 계시죠? 그런 인공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해변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더 많은 호텔을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바이는 원래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해변이 60km인 것을 지금 1000km로 확장했습니다. We can move over to the other space. 네, 다음 전시관 넘어가시죠. In this pink room, we see a combination of photographs that show more of the Dubai lifestyle with a focus on what I call the inner artificial spaces. Inner artificial spaces are places like shopping malls, holiday resorts, amusement parks, all very controlled areas that simulate the real world. We see an indoor tropical rainforest here. It's not the real rainforest, it's a copy. It's even not a real tree, it's a fake tree. 네, 이 전시관에서 여러 가지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두바이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곳에서의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제가 담아냈습니다. 여기서 주제가 뭐냐면 실내 인공 공간입니다. 그것이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리조트가 될 수도 있고 테마파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모든 그런 인공 공간들은 실제 세상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저 우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이는 저 나무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다 인공적인 것이고요. 실제 우림이 아닙니다. We see more examples of these inner artificial spaces. There is an ice bar below zero. People can drink a hot chocolate and experiencing the cold. There are pictures of an indoor ski slope where in the middle of the desert you can ski. They even keep penguins there as an attraction, as a tourist attraction. Penguins, the birds, just to show. There is an penguin bird.
And there is also, I mean, this is a shopping mall in the shape of a village. So all of these simulated environments is very typical for Dubai. 네, 여기 보시면 아이스바도 있고요. 그 아이스바에 가서 여기는 네, 정말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 안에서 핫초코를 마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내 스키장도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사막 한가운데에 실내 스키장을 만들어서 펭귄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여기 몰 안에 보시면 몰이 그냥 쇼핑몰이 아니라 몰 속에도 작은 마을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실내 공간에 바깥에 있는 실제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놓는 것이 사실 굉장히 여러 군데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So the nightlife photographs, I photograph a lot in the nightclubs because Dubai is the party capital of the Middle East. I think those images speak for themselves. But I just wanted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last photograph. It's maybe the most simple photograph in terms of composition. Very symmetrical. For me, it's a very symbolic, metaphorical photograph. It's a road. It's probably a preparatory road for a future construction site. But to me, it's the road to nowhere. It's the road that returns from where it came from. And of course, you can interpret it like you want, but for me, it really symbolizes the dead-end street that Dubai is. How much more shopping malls do we need? How much more hotel resorts do we need? How much more distraction? Because it's all about distraction. All these things distract us from the real challenges and the real problems that we're facing, like climate change.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나이트 클럽의 사진이 많이 있죠. 중동의 나이트 문화의 수도라고 불리는 두바이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진들은 보시면 바로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사진이 바로 마지막 사진인데요. 구도적으로나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사진입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이 전시에서 제 작품 중에서 가장 은유적인 작품인데요. 아마도 이제 이곳을 계속해서 그런 토건 사업, 건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그 건설 사업을 위해서 미리 이제 닦아놓은 도로인데요. 바로 도착지가 없는 도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한 지점에서 여기에 왔다가 다시 시작한 그 지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것은 어떤 심볼처럼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바로 두바이의 현실입니다. 두바이에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몰과 호텔 리조트가 필요한 것인가, 도대체 한 도시가 얼마나 더 커지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기후변화와 같은 이런 실질적인 문제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와 오락과 한강의 도시 두바이의 모습을 이 심볼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attention. Running the numbers that I spoke a little about earlier. From a distance, you see that they all represent famous paintings. And if you walk up very close, you will see the individual items that are made of. And this particular one is 240,000 plastic bags, which is the number of plastic bags that we use in the world every 10 seconds. 네, 이 벽에 걸린 6개 작품은 숫자를 따라서 연장입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화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각각의 그 조각조각 아이템이 무엇인지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10초에 한 번씩 우리가 쓰고 있는 24만 개의 비닐 봉지입니다. The reason for using this particular painting is the story of Venus. Venus is the goddess of love in the Roman tradition. But she's not the goddess of sexual or erotic love. That's Aphrodite, who's here hanging out with her boyfriend Zephyr. 네, 그렇다면 제가 이 그림을, 이 명화를 왜 선택했느냐? 비너스의 탄생이잖아요. 비너스는 사랑의 여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로틱한 사랑은 아니고요.
에로틱한 사랑은 바로 여기 남자친구한테 안겨있는 아프로디테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사랑의 여신입니다. Venus is the goddess of earthly love, which is our love for our mother. And the story of Venus is she was born from the sea as a fully grown woman. And so the mother of the goddess of earthly love is the ocean, which is correct. The Romans got it right. The mother of all mothers, the place where life began, is the ocean. And so I thought this piece would be an interesting piece to use to show something that gets into our ocean and pollutes our ocean, which is plastic bags. 네, 비너스가 사랑의 여신인데 어떤 사랑이냐? 땅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로마 신화에 따르면 비너스는 이미 다 자란 몸으로 이 바다에서 걸어 나왔다라고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머니의 사랑에서 이 어머니는 바다일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 알았나 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생명의 시작이 바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야말로 제 주제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그림으로서 이 해양 쓰레기 문제, 해양을 우리가 이 플라스틱 백을 통해서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어머니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I made only one change to Botticelli's painting, which is I took one plastic bag and I filled it with water, and I put that as a tear of sadness in Venus's eye for all that is being lost in our ocean ecosystems. 네, 보티첼리 명화에서 제가 딱 한 가지 부분을 다르게 만든 부분이 있다라면 이 플라스틱 봉지를 제가 물로 채워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여기 비너스 눈 밑에 흐르는 눈물 한 방울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생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었는지 그녀의 슬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nd just so you understand how I make these, I didn't get 240,000 plastic bags and arrange them on a gigantic floor. That would take my whole life to do just one of these. 네,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 24만 개나 되는 비닐봉지를 모아서 다 이것을 한 군데 모은 다음에 사진을 한 장 찍었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라면은 정말 제 평생을 걸려도 이 하나밖에 못 만들 것 같은데요. To make this one, I made it from 70 plastic bags. And I had plastic bags of lots of different colors. And I photographed each bag individually in lots of different configurations. And I ended up with a few hundred individual photographs of plastic bags that are the correct colors of the painting. And then in Photoshop, I can drag one by one. So one day is just a little corner about that big. And then slowly over a period of a few weeks, I worked my way across the canvas, building the image out of photographs of plastic bags. 네, 제가 실제로 사용한 비닐봉지는 70개였었고요. 필요로 하는 그런 컬러별로 제가 모아서 그것들 하나씩 각각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또 만들어서 찍고 그런 식으로 해서 컬러별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수백 장의 이제 사진을 다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씩 그걸 오려내서 포토샵에서 오려낸 다음에 그러면 제가 피스가 생기잖아요. 그것들을 하나씩 제가 이 퍼즐 맞추듯이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포토샵을 사용했습니다. And by the way, for those of you who write for artists, I don't claim ownership of this style. For me, it's a very obvious kind of information and visualization. And a lot of people have told me they would like to try doing something like this about a different issue, but they're afraid to copy me. And I want to tell artists everywhere, it's okay. I won't be offended, I'll be complimented. And I know that other artists, if they try this similar technique, they'll do something more interesting and more relevant to what they are interested in. So please encourage other artists to do something like this.
네, 여기 와주신 기자님들 중에서는 이제 다른 작가분들과 또 이제 소통하거나 그런 미디어에서 오셨을 텐데요. 제가 쓴 이 작품, 이렇게 내가 가진 이 주제의식을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아티스트 분들께서 나도 이런 기법을 한번 썼으면 좋겠는데 괜히 그렇게 했다가 크리스 작가를 뭐 따라했다 그러지 않을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다른 작가분께서 같은 기법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저한테는 정말 큰 칭찬일 것이고요. 그분들이야말로 이런 기법을 쓴다라고 하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을 훨씬 더 흥미롭고 더 좋은 작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Yes. Okay. Yes. During the exhibition, in this little room right here, will be a looping screening of a film that I made. And I'll take just a moment to describe this film. I think maybe some of you might have seen little bits of it. It's a film that I made on a remote island in the Pacific Ocean called Midway. And on that island, there's a tragedy happening. That is, there are millions of albatross, these incredibly beautiful birds that live on this island, and they fly out over the Pacific looking for food, and they pick up plastic. They think it's food. It looks like food to them. And their belly fills with plastic, and they go back to the island and they feed that to their babies. And the babies die on the island, and as their bodies decompose, what's left is the bones of the bird and a pile of plastic where the stomach was. 네, 저 방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작업한 영화 영상을 이제 루프로 걸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외딴섬 미드웨이 섬에서 벌어진 비극에 대한 영화이고요. 그 섬에는 수백만 마리의 알바트로스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그 섬에서 살다가 태평양을 건너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건너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먹었는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정말 음식이 아니라 플라스틱이었던 것이죠. 착각을 해서 배를 플라스틱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돌아와서 그것을 새끼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을 먹은 새끼들은 죽었고요. 그리고 남은 잔해를 보았을 때 정말 뼈가 남아 있었고 그 배가 있었던 위가 있었던 부분에는 플라스틱 더미가 있었습니다. I went to this island with the intention of only photographing the dead birds filled with plastic. And what I was interested in was not the birds, but the plastic. And then I met the live birds. And they are the most magical, incredibly beautiful beings who have no fear of humans. And so I ended up making a film of this experience that touches the horror of the tragedy and also the incredible beauty of the island and those birds. The film is called Albatross, and it's on a looping projection that will be going for the whole exhibition. Yeah, and the film is also available online for free if you're interested to watch it at home. 네, 그 섬에 처음에 갔을 때는 사진만 찍으려고 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이 플라스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서 이 새들을 직접 보니 정말 마법과 같고 멋진 새들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새들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비극뿐만이 아니라 그 새와 그 섬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네, 이 영화의 제목은 알바트로스이고요. 저 방 안에서 계속 상영이 되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알바트로스는 온라인에 인터넷에 무료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영상을 저희가
제한된 공간이지만 상영을 하겠다라고 제가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일단 사회적 문제의 파스팅만이 아니라 이 생명체와 이 크리스 작가가 가진 그 교감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연스러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영상미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뭐 모바일로나 또는 스크린 통해서 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전시 전체적인 어떤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특히나 서브타이틀로 다 한글로 자막을 바꿔 놓았기 때문에 1시간 37분 러닝타임입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와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마련했습니다. Okay, why don't you just mention the last? Chile. Well, before the pandemic, I was working in the country of Chile on a photographing project, and the pandemic began, and I got stuck in Chile and ended up staying. And I'm still living in Chile. I really fell in love with that place. 네, 팬데믹 전에 제가 칠레의 사진 프로젝트 때문에 잠시 갔다가 팬데믹이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칠레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I live in a very small town that is at the very southern tip of South America. The Strait of Magellan is 4 blocks from my apartment. 칠레의 거의 끝에 남단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제가 지내고 있고요. 마잘란 해협이 바로 보이는 마을입니다. And the Strait of Magellan became a photographic subject because I just walked out my apartment and there it is. And I began photographing it in all conditions of weather and light as a new project. 바로 제 집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보이는 것이 이 마잘란 해협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의 그 다음 사진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저는 나가서 정말 다양한 날씨, 다양한 빛 조건에서 그냥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All of these images in this series are very long exposures. And the way we make a long exposure with a camera is we put a piece of very dark black glass in front of the lens that lets in only 1/10,000th of the light. So instead of a very fast exposure, to get enough light on the sensor, the camera has to be open for maybe 10 minutes. 네, 여기서 연장에서 보고 계신 이 작품들은 모두 오랫동안 노출을 시킨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롱 엑스포저, 오랫동안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카메라 렌즈 앞에 검은 유리를 대고요. 그리고 빛을 1000분의 1 정도만 노출이 되게끔, 그 정도만 들어오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리개를 오랫동안 열어둬야 하는데요. 한 10분 정도 노출시킵니다. Some of the exposures are even much longer, up to 4 hours. And try to imagine a camera looking at a scene where a storm is moving by. For 4 hours, the lens is open, all of the waves coming in, all of the clouds moving across. Maybe the sun comes out for a while, maybe more clouds come, maybe it rains for a while. And all of that is captured in one single photograph. That's what these are. 어떤 사진은 4시간까지도 노출을 시키곤 했는데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시간 동안 카메라를 그대로 고정을 시키고 조리개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걸 노출을 시킨다. 그러면 이 바닷가에 폭풍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바람 때문에 파도가 많이 치겠죠. 그 파도가 쭉 들어오고 저 멀리 구름도 생기고 구름도 지나가고 또 해도 떴다가 또 비도 내렸다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진에 다 담기게 됩니다. And in making those long exposures, there's something fascinating that happens that is with all of that movement, the movement of the clouds, the movement of the waves, the movement of the wind, the experience of taking the photograph can be quite intense.
Imagine I'm there protecting my camera from the wind for all of this time, and in the final photograph, there's a sense of silence or stillness that appears. It's like the stillness that lives inside the movement, or the silence that lives inside the sound. And I'm fascinated by this photographic phenomenon. 그리고 그렇게 작업을 하면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4시간 동안 정말 많은 움직임이 그 카메라 앞을 지나가잖아요. 구름도 그렇고 파도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진 작가의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정말 이 모든 바람과 비와 이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어마어마하게 인텐스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시면 굉장히 고요하고 정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움직임 속에 가려져 있던 고요함, 그리고 그 많은 소리 속에 가려져 있었던 정적이 한 사진에 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To me, the challenge of working with beauty as a subject is to not use it as a form of escape or to avoid or deny looking at the darkness.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소재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은 그 작품이 어떤 현실 도피적으로 보이거나 우리 문제를 회피하고 어두운 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도피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I see beauty as a kind of container. It is like a loving mother whose arms are around us all the time, in every moment. Like a nest that we can live in and always know that beauty is there. And in that way, beauty can create a space, a safe space for us to look with more courage than ever into the darkness of our problems and to find those solutions. 네, 저한테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엄마품 같고 어떤 둥지와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모든 순간에 그런 엄마품이 느껴진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어딘가에 있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한 어떤 공간을 만들므로써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용기를 갖고 우리의 어두운 면,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Maybe you guys might feel like walking around and taking a closer look, and we can speak individually. 감사합니다. 네, 시간 되시면 보시고 또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시회를 하면서 이 크리스의 이 신작들을 저희 원젠시의 마지막 엔딩으로 가지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과 의미가 많으시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언급은 했지만 어쩌면 참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의 프레임에 그냥 보이는 이미지, 아름답고 소사지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가 이게 결코 그냥 프레임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작품이에요. 4시간 동안 촬영, 수많은 셔틀 노력을 통해서 이 반복 작업하면서 자기만의 스킬로 완성된 저도 사실 수십 년 하고 있지만 이런 퀄리티의 작업은 쉽게 볼 수가 없는 아마 많은 관람객들이 이걸 많이 찾는 작품 전시를 보셨겠지만 이 공간 안에서는 특별한 느낌, 엽기적인 마주하게 보이는 출구 쪽에서 마주하는 자연의 아까 말한 레스트와 같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시는 무엇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앞쪽으로 같이 갈까요?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디오피아, 그리고 북극, 중국, 마찬가지 이 마르코 가요티가 11년 이상 동안 해온 작품이고요. 바로 포트레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야생 동물들의 포트레이트.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이미지들이 바로 이 야생 동물들이 처한 서식지가 줄어들고 또 이들의 삶의 이들의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들의 바디랭귀지와 표정으로서 뭔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느낌들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뒤쪽에 보이는 그 사자 같은 경우도 벌써 나이가 들고 이 서식지의 변화 등에 인해서 감정적인 부분이 느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여기 중국 스촨성에서 보여지는 이 원숭이 같은 경우 주변 환경의 변화들을 여러분들은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삶을 이어나가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같이 어떤 공존의 기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따라가시겠습니다. 환경과 자연의 변화, 이곳에 수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은 시리즈입니다. 다 블랙 앤 화이트의 작업들로 그 초고점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 작품을 이렇게 선택하고 감상자들에게 어떠한 서사를 들려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각 작가들의 시리즈들을 연결하면서도 중요하지만 한 작가의 특히나 이 라그나르 작품 같은 경우 사실의 점이 있습니다. 저희 공간 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서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린란드에서 촬영된 이 사진은 정말 말 그대로 그 태초적인 그 원시적 느낌의 배경이 되어지는 부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곳과 이렇게 왼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로 인간과의 동화, 이 자연의 수능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모습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저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마치 필수품 같은 느낌을 저는 받으면서 작품을 셀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특히나 이쪽 방에서는 이곳을 지키고 살아온 삶의 주민들의 모습들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들은 그들만의 전통적인 어떤 삶의 방식으로 세대를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것이 이 많은 이 아름다운 것이 급격한 온난화로 기후변화를 겪고 있고 삶의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쪽 한쪽 장은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도 사냥을 하고 있는 형태들의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계의 나이에 기록한 작업들을 보여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설매를 끌고 나오려면 인간이 살아오면서 인간들은 극한 이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개혁고 또 이들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었었고 삶을 특히나 사냥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 라그나르 엑셀서는 이 개들을 Heroes of Ethics, 북극의 영웅들이라는 시리즈로 별도로 작품집을 낸 만큼 굉장히 좋은 북극 개들에 대한 모습들을 일부 셀렉션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쭉 보신 바처럼 바로 우리 지구의 태초적 모습에서 시작함과 동시에 크리스 조단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지구의 골뱅이 같은 것을 통과하고 있으면서 무엇이나 자각하고 인지한다. 자, 마지막 크리스 조단의 그 황홀한 배어라는 시리즈 앞에서 한 번쯤 우리는 모든 것을 슬로우 다운하고 주변을 살피고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인지하고 정말 감수성이 있는 예술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되는 현실의 문제들이 올곧게 대체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필수로 참가하죠. Mm-hmm.